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최영돈 멘토입니다. 자, 오늘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온 상황인데요. 눈 피해는 없으셨는지, 그리고 출퇴근 열심히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눈이 온 만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한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수가 굉장히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 금요일 극적인 급반등 나와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러한 급반등의 연속성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 일단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항상 좀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월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 주의 전략들을 좀 세워드리고, 그리고 그 한 주에 맞는 종목들을 말씀 좀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상당히 좀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책임감들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한 주 전략들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자, 시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43.1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플러스 0.68% 상승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전일자, 목요일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급락세를 이겨내는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943.12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떻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고점 자체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플러스 1%대의 강세 흐름으로 시작을 하다가 아니나 다르게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세가 강하게 좀 나오면서 장중 하락폭 자체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97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점 자체는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변동폭은 마이너스 2%에 가까운 그런 폭락세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변항들 어떻습니까?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변항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선호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수변항들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532억 정도 순매도가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1,868억 원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급으로 시장을 좀 읽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한 힘보다는 오히려 기관 쪽 1,900에 대한 지지 여부가 체킹이 되고 있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해외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 화면 좀 볼게요. 자, WTI 유가입니다. 어제자에 4.45%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들에 일조를 한 부분들이 없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피해 종목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악재 요인으로 반응을 했었던 정유주들 상당히 좀 좋았었죠. 그와 더불어서 화학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상대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좀 빠졌겠죠?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오늘자의 주요 종목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쁩니다, 오늘. 자, 대한항공 마이너스 3.27% 하락세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한번 좀 볼게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76%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일단은 유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밖에 해석이 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의 모멘텀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상장 53,000원대에 대한 움직임들이 진행되면서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늘 145,000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의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18조입니다. 18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빠르면 12월 19일
어떻습니까? 인덱스 펀드에 포함될 수 있는, 그죠? FTSE, MSCI, 우리나라 코스피 200까지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과연 블랙홀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상장한 이후로 하루, 이틀, 3일째입니다. 3일째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종목 쪽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코스닥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2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중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상황들은 게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웹젠입니다. 웹젠 마이너스 하한가. 마이너스 14.94% 기록을 하면서요. 그동안의 급등세를 이어갔었던 게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웹젠이 하한가를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줄줄이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코스닥의 지수,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에 참여를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배를 갈아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날 장중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가 자체에 대한 섹터가 강한 종목군들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손이 좀 빠르지 않은 이상 지금 이 시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매도를 좀 원활히 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월요일날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얘기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80포인트를 정점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코스피 쪽이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이어진다. 그리고 기관 쪽이 양시장 자체를 다 매도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개념으로는 540포인트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고 되면 이 540포인트까지 끌어올렸을 때 주도 업종이 어떠한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고 되면 12월 달 한 달 동안 IT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너무 좋았죠. 게임주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메디톡스라는 바이오 종목군들까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 1월 달을 앞두고 과연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자, 어떻습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14.91%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렸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은 어떤 테마에 포함이 되어 있죠? 3D 테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포지션이 잡혀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움직임들, 다른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 좀 포지션을 넘어가서 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1.19% 어떻습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1월달 2015년 CES 가전박람회죠. 그쪽에 대한 포지션을 잘 버무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 코스피 종목군들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군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걷어들일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한 주에 대한 움직임들, 오늘 하루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한 주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 변화된 요인들은 없습니다. 러시아 지금 디폴트 얘기 막 시장에서 막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악재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풀렸나요? 전혀 풀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대선 전국에 빠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클리어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1900포인트, 1920에서 30포인트까지 PBR이 1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선회되고 있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술적 반등선에서의 매매가 가장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면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유가에 대한 예측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밤에 과연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일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영민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드디어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탄절을 앞뒤로 기념으로 해서는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특성을 보입니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짧은 매매 또는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연휴를 보냈을 때 수익을 내게 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홀딩 전략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 원래 굉장히 중요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내일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요, 기관 쪽이 조금 더 배팅을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너무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기술적 반등에서의 상승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아직까지 상승이 남아있는 폭들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하락했었던 부분들은 일정 수준 되돌림 구간에 놓여 있는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좀 보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번 한 주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AS 종목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와이소. 자, 와이소는 좀 아까워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추세와 기술적인 지표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정확하게 맥점을 좀 잡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날 바로 월요일자죠. 월요일자 상당히 좀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10%대 11.93%까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하락폭이 좀 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소위 얘기하면 이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 일제히 이번 상승을 통해서 출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퉁퉁퉁 주가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현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수급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선호 형상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날 당일자의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받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4만 주, 2만 주, 5천 주, 뭐 이 정도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흐름들을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향후 와이솔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그리고 내년도 모바일 시장에 대한 바닥권을 형성했다 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121선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고요.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목표가 8,200원. 뭐 그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계속적으로 걷어들이고 인마이 포켓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인마이 포켓을 한 이후에 계속적인 어떻습니까? 계단식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면서 목표가 수정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니까요. 이 종목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8,200원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DI입니다. 자, DI 같은 경우는 좀 아쉽죠.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들은 일단은 바닥은 다져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늘자 8,760원이고요. 그리고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600원? 예, 이 정도 선 자체를 하향 이탈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는 어느 정도 잡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원익 IPS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도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물론 이제 디램 익스체인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가 지금 나와주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DI, 뭐 제가 일단은 뭐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느립니다.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느린데, 일정 수준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하락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뭐 매수가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포트를 좀 안전하게 좀 꾸려나갈 수 있는 작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대로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가 좀 문제예요. 원익 IPS 좀 보도록 넘어갈게요. 자, 오늘자 같은 경우는 1.53 정도, 121선에서 빠르게 상승 흐름들을 좀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의 속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졌을 때 이 종목이 그동안의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차익성 매물의 1차적인 차익성 매물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이는 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주봉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20주선입니다. 20주선. 쉽게 말씀드려서 일봉상으로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21선에 대한 이탈 자체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추세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하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러한 짧은 개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우상향으로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 그리고 원익 IPS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선선히 천천히 슬로우하게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봉상에서 어떻습니까? 4월달 올해 한 해죠. 올 한 해 주봉상 20주선을 이탈하는 경우들을 상당히 조금 흔치 않게 볼 수 있어요.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흔치 않은 경우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에서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대박 플러스 시즌2를 종목 추천을 하면서 손절 라인 자체를 제가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방송상으로는 일단은 매도 처리를 하지만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원익 IPS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주선이겠죠. 보통 이제 13,0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 전략으로 구사를 해보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항상 변동성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종목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여러분들과 같이 AS를 해드리면 상당히 좋겠지만 일주일 텀이라는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 다소 좀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종목 제가 이번 교육 시간 말미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으로 한번 좀 대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AS 종목 진행해 봤고요. 최영동의 추세 실전 매매 잠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추세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저와 같이 한 10번째 강의 진행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와 관련해서 패턴,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반전 패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속형이라든지 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반전 내에서도 삼각 수렴형이라든지 아니면 직사각형이라든지 깃발형이라든지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패턴들을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복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예제들을 통해서 좀 실전에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추세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뭐를 했죠? 보조지표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지표. 자, 첫 번째로 변동성과 관련된 지표를 저와 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 주 시간에는 어떤 지표를 얘기했죠? 추세라는 개념. 그러니까 추세 지표를 가지고 보조지표, 추세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명암을 가를 수 있는 추세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OBV입니다. 항상 추세라는 개념을 가져갔을 때 거래량을 빼놓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일봉상에 캔들상에 나타나는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거래량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도식화한 OBV라는 지표를 가지고 저와 같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제가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보조지표, 물론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나는 OBV보다 뭐 다른 게 좀 RSI가 좋아, 아니면 나는 오히려 VR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율적인 지표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스킬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실전에서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와 같이 다 공부 다 했어요. 스톡, MACD, OBV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되면 이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목을 잡아내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시간은 실전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지표들 그리고 추세 말씀드렸습니다. 실전 활용에 앞서서라는 제목으로 저와 같이 공부를 좀 해보실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항상 주식시장은 절대적 매매 신호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확률상으로 높다는 얘기지 절대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 웃기죠, 여러분들? 항상 이런 방송 나오게 되면은 자, 저만의 신호를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일단은 확률상에 대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인 매모 신호가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어떻습니까? 경계를 하고요. 다시 한번 주의를 살피고 시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업종도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주의 경계를 참 사주 경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백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시황과 업종의 시장 선호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혹시라도 신호가 너무나 좋습니다. 신호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대외 변수, 해외 변수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기본 자체는 시황과 업종입니다. 시황과 업종에 대한 분석이 안 되고 종목을 찾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술적인 테크니컬밖에 안 됩니다. 테크니컬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에 평가가 될까요? 어디까지 평가가 될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시장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100이 될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테크니컬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지표들을 내가 다 배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시황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황 물론 업종 공부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절대적인 매매 신호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황과 업종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얘기겠죠. 자, 세 번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지워볼까요, 우리? 너무 지저분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1차원적 분석보다 복수의 보조지표 활용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스토캐스틱, MACD, OBV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가르쳐 드렸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최용동 멘토가 나와가지고 떠들었을까요? 자, 단 하나만의 경제지표, 보조지표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별로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크로스 체크입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체킹을 해보고요. 저 지표를 가지고 체킹을 해보고 나머지 한 종목을 가지고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또 체킹해보게 되면 복수의 보조지표를 활용을 함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실수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예. 자, 마지막입니다. 주가 조정 시 주가의 반향, 진위 여부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추세를 공부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추세는 상승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손가락에 기분이 나쁘신가요? 알겠습니다. 예. 자, 상승 추세가 있고요. 자,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상승 추세일 경우에 우리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점, 저점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지표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시황과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보조지표 유무와 상관없이 주가는 움직인다는 거. 그렇다고 되면은 상승 추세 속에서 보조지표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죠? 주가를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이냐 라는 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수량 늘리기. 자, 여러분들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계속적인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로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 대한 의미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다 지워볼까요, 우리? 자,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올까? 자,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주가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가의 상승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구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짧게 치고 나오는 매매 전략? 또는 내가 이 지점에 왔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 진행되는 이러한 밴드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체킹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추세가 기본이 돼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추세 및 테크니컬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뭐 괜히 영어를 썼어요. 예, 추세 및 기술적인 신호겠죠. 자,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가속 또는 둔화를 관찰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쉽게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주가가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너무 좋아요. 종목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업황에 대한 내용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급속하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추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테크닉적인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보조지표에 대한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과 둔화에 대해서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색 속 적합한 시그널 진입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 줄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자, 보조지표를 보시는 데 있어서 수익률 극대화라는 부분들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가장 핵심입니다. 자, 보조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그널 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그널 진입. 쉽게 얘기해서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보조지표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그 보조지표들의 시그널, 내가 진입을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수익률 극대화겠죠. 수익률 극대화.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단순하게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매수 매도를 진행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 굉장히 고급적인 부분들, 굉장히 고급 단계에서의 교육들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매수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매수 매도를 통해서 내가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라는 데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스토캐스틱을 통한 진입 시점 활용이에요. 스토캐스틱. 자, 스토캐스틱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토캐스틱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봉으로 변동성을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단기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에 좀 능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5분봉이라든지 아니면 때로는 10분봉, 때로는 30분봉, 때로는 60분봉을 통해서 스토캐스틱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칠 때, 저도 이제 온라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제 굉장히 단타를 많이 치거든요. 뭐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단타를 쳤던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중국 원양자원. 아마 어제 그제 해가지고 하한가가 나왔죠. 그 전에 한번 봉을 보시게 되면 십장 패턴이 나왔어요. 이러한 이제 봉의 패턴이 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장중에 하한가 진행되다가 한 1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0포인트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보합권까지. 이 구간에서 제가 먹고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회원님들하고. 왜 내왔을까요, 이거? 스토캐스틱을 한번 보세요. 그 시간대 스토캐스틱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풀렸을 때, 하한가가 풀렸을 때 스토캐스틱이 갑자기 빵 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빵 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여줬던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을 찍어내고 상방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시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5분봉과 1분봉, 3분봉, 5분봉에 대한 캔들 분석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좀 되게 되면 실전 매매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배웠던 보조지표에 대한 실전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실전 매매 고급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분봉 매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좀 우리 지워볼까요? 너무 좀 많이 지저분하시죠? 예.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MACD를 통한 기존 추세 지속 여부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자, 스토캐스틱은 진입 시점을 공부를 하는데, 진입 시점을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지표다라고 하게 되면,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매수가 들어갔어요. 자,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을 내가, 자, 5% 수익 냈을 때 내가 털고 나올 것이냐, 10% 수익 냈을 때 털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종목은 상관없어. 무조건 고야! 라고 해서 20%, 30%. 때론 기간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때로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러한 부분들, 분기들이 모여서 1년 정도의 추세를 가지면서 진행될 개연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MACD가 가지고 있는 추세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장의 거의 끝장을 보시게 되면 MACD를 제가 조금 더 어디에 치중을 하고 어디에 비중을 좀 두고 분석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OBV를 통한 추세 강화 진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토캐스틱은 진입 시점, MACD는 어떻습니까? 추세의 판단, 세 번째는 이 추세가 유효한가 안 한가. 자, 이 추세 자체가 유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지표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통상적인 부분이죠. 노멀한 부분이겠죠. 추세가 상방으로 진행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 물론 안 좋은 거래량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OBV가 옅어지는 흐름들, 쉽게 얘기해서 쌍고를 만들어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시세가 끝자락에 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이제 활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이에요. 네, 세 번째입니다. 믹스 전략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하나 어떠한 시점에서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습니까?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시켜가지고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봉을 통해 진입 시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물론 이제 주봉을 통해서 나는 진입 시점을 가진다 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를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스윙 투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인 아닌 비자발적 장기 투자. 그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 라고 두 개로 저는 규정을 짓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 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윙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인과 기관 쪽과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이 무한대가 진행되나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과 지금 같은 경우 물론 매수 매도가 요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의 량 자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수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가질 수 있는 강점은 개인적으로는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결정. 어떤 의사결정이죠? 쉽게 얘기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그냥 결정 내리고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갈 것이냐, 홀딩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러한 의사결정이 단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이러한 빠른 의사결정을 가지고 시장에 참가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수익률에 있어서 극대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전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러 가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을 하고 장중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요새 들어서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이 종목 물렸어요.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종목 물렸는데 어떡하죠? 이 종목 물렸는데 어떡하죠? 근데 대다수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뭐 테마 쪽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시황에 맞지 않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왜 갖고 계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물려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라는 답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손실 보고 있어서 팔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매도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그러한 흐름들을,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돼버리시는 거죠. 물론 운이 좋아서 아니면 그동안에 매수를 했었던 그 시점에서의 모멘텀이, 똑같은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윙이라는 개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조지표를 설명을 드릴 때 스토캐스틱 조건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종목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30선 이하 종목 및 저점을 높이는 종목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더 지워볼까요, 우리?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봉을 통해 말씀드렸죠. 주봉을 통해 추세 저점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1분기가 진입 시점의 저점 확인했죠. 그리고 MACD를 통해서 추세 저점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추세 저점. 자, 보겠습니다. 저점 형성 또는 직전 저점을 이은 추세를 형성을 하느냐, 또는 영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들을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스토캐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30이라는 큰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100종목을 뽑았어요. 내가 이거를 이 조건을 가지고 최영동 멘토가 얘기를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내가 스토캐스틱을 뽑아봤더니 100종목이 나왔네요. 시장에서 100종목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주봉을 통해 가지고 추세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MACD 최영동 멘토가 뭐라고 그랬지? 자, 저점 형성 또는 직전 저점에 이은 추세 형성을 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선을 상향 돌파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을 조건식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또 걸러지겠죠? 100에서 50개가 남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30개 정도 남았겠죠? 50개라고 말씀드렸네요. 자, 50개 정도 남았습니다. 50개 종목이 스캐닝을 통해서 걸러졌어요. 필터밍을 통해서. 자, OBV를 통해서 추세 강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거래 주체를 통해서 주가 변동 주체 확인. 쉽게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이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존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됐든,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종목을 상승을 일으키는 주체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올리는 종목군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흔히들 뭐 세력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도 세력이 될 수 있고요. 기관도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장, 뭐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기관이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 주가에, 이 종목의 주인이 돼가지고 끌어올리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매매 주체들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의 점진적인 증가 또는 매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체가 산발적으로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기관이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뭐 기관 내에서도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투신이 들어오는 종목 아니면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종목 또는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겠죠. 때로는 개인들이 갑자기 일시에 몰리면서 모멘텀이 강화되는 종목군들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테마 쪽에 많이 뭐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나왔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종목들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다 돌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또 50개에서 필터링이 돼서 뭐 20개 정도가 남겠죠? 그죠? 20개 정도가 남는다고 치자고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오전장에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말로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워보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일봉과 주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시킬지 여부를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 어떻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밑에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S라고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MACD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급과 OB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일봉을 가지고 우리가 진입 시점을 체크를 하시자고요. 자,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코스맥스에 대한 일간 차트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스토캐스틱만 보시자고요. 스토캐스틱만. 일단은. 자, 그렇다고 하면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 라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바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때로는 너무나 내가 이 시장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 이러한 지점에서 매매를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죠? 기간적인 부분들, 이 기간 매매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종목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세요. 투자하실 때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때문에 가장 안전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법들을 익히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추세가 확인이 되고 저점을 확인한 구간들을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의 스토캐스틱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세요. 어떻습니까? 주가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 저점을 만들어내죠. 그죠?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고 되면 이 추세가 살아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발생된 이 매수 구간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밑에서 보시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MACD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봉에 대한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의 MACD보다는 오히려 저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추세를 확인을 하는 편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OBV가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자, 여기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수급적인 현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은 누가 체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일봉상에서에 대한 저점 여부들 확인이 됐다. 자, 1차 진입. 자, 다시 한번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주봉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기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기간이 이 기간. 이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MACD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MACD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 종목은 안 나와요, 사실은. 이 종목은 사실은 안 나와요. 하지만 이 기간 자체를 짧게 봤을 때 스토캐스틱이 이 저점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인 부분들이 이 코스맥스라는 종목은 상장되고 나서 거래되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오히려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저점과 스토캐스틱이 보여주고 있는 저점, 주봉상에 대한 저점과 일봉상에 대한 저점이 동일하게 나와버립니다.
자, 일간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직전 페이지죠. 직전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저점과 주봉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점이 동일한 시그널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일봉, 주봉, 월간까지도 보지 마세요. 월간까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 투자를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방향 전환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봉과 주간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 종목은 MACD가 별로 의미 없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은 일봉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캐스틱, 주봉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캐스틱이 동일한 저점권을 만들어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종목은 꾸준하게 올라가겠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시그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매도 시그널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자, 단기 쌍봉입니다.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캐스틱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 고점 부근을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1차적인 추세 저점을 만들어냈을 때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이 꼭지 구간에서부터 기관 쪽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외국인에 대한 수급은 변함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시세를 발생시켰던 기관 쪽에 대한 이탈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 주봉, 매도 신호로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예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일바이오. 뭐, 최근 들어서 뭐, 상한가까지 보여줬어요. 네, 상한가까지 보여줬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갖고 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이 횡보구간입니다. 이 횡보구간. 이 횡보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내용들하고, 어떻습니까?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자, 주봉으로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종목. 어떻습니까? 자,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 저점 만들어주죠. 그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이 기간 내에서 MACD에 대한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MACD.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저점, 여기서 보여주고 횡보되는 구간에서의 저점 쭉 올라가고 있죠. 한번 더 지어볼게요,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이 구간이 횡보되는 구간이거든요. 2014년도 4월달. 최저점을 찍었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박스권입니다. 3,5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MACD 꾸준하게 하방에서 영선을 돌파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지어주시고요. 자, 한번 지어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내주고요. 조정은 받고는 있지만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이 30선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 종목은 이 라인 자체가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별다른 이슈 없습니다. 제일바이오. 별다른 이슈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일바이오가 시황에 엮여 있는 종목도 아니고 시황 관련해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도 아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하방을 견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여기서 매수했던 매수주체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개념이겠죠. 자, 한번 다 지어보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는 여기서 저점, 이 구간에서 저점 쭉 보여주고 있죠.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저점, 이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점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직전 저점에서의 스토캐스틱과 연결되는 이 라인 자체가 우상향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0월 달의 모습입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주봉으로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 10월 달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저점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 그와 더불어서 MACD 추세 확인이 영선으로 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스톡과 MACD. MACD는 주봉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스토캐스틱은 일봉에서 내가 진입점을 어느 시점에서 가져갈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정별이 진행되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자, 이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일봉하고 주봉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크로스 체킹을 해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잘 보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스캐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신호들, 그러니까 동일한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요, 별로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많으면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이러한 신호들을 크로스 체킹을 통해 가지고 저점과 저점, 주봉에서의 저점까지 확인했을 때 좁히는 종목들, 그러한 이제 바운더리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종목군들을 뽑아냈을 때 확률이 얼마나큼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종목들을 제가 하루하루 끝나고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업무를 보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3시가 장이 딱 끝나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캐닝 방법들을 다 좀 습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하실 수 있는 업무적인 부분들, 보조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 종목들 찾아본 분들 말씀 좀 드렸고요. 오늘 뭐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입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은 S맥입니다. 자, 일봉에 대한 움직임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한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S맥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종가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4,62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 속 움직임들 꾸준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넥라인에 위치해 있는 5,500원대까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 보여줄 수 있는 상한가까지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4,200원입니다. 직전 저점이라고 깰 수 있는 4,200원대.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S맥이라는 종목을 제가 왜 추천드렸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년도에 벌어질 수 있는 모바일 쪽에 대한 가능성들 일단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S맥이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대한 모바일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S맥 실적 안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3,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4, 4분기 베트남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그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벌어질 수 있는 CS 쪽에서의 디스플레이 강세의 흐름들, 그리고 모바일 콘글레스까지 준비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별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체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꾸준하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34,548주 들어왔다라는 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빠르게 들어왔죠. 4,100원대서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신호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최영동 멘토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그리고 보조지표 설명을 하면서 이 종목을 최종적으로 추천을 드렸는지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좋은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자 공략주 X맥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 플러스 기법 강의와 내일장 공략주까지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실전 매매 이제 첫 시간인데 실전 매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진행하고 그리고 각자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다 알려드리겠지만 각각의 시청자분들의 입맛에 맞게 소스를 조미료를 많이 치셔가지고 더 발전된 기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요번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실전 매매 많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대박 플러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박 플러스 최영동 멘토였습니다.